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정부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국회는 물론 주요 정부 부처를 돌며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인천시가 조금 협의를 해나가고자 하는 것은 지역 현안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거의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유 시장은 현안 사업은 물론 주요 국비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으로 인천발 KTX 적기 개통 902억 원을 비롯해 서해오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해 3,435억 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비 지원 외에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인천 고등법원, 회사 전문법원 설치, 대체 매립지 확보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10건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지역 현안이 더 잘 해결되고 그래서 인천 시민들이 삶의 질이 더 나아지고 인천이 그야말로 세계 10대 도시로 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유 시장은 최근 북한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해 강화군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예방과 대책,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 시장은 3년 연속 국비 6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심사에 대응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수도권 도심에서 가을꽃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부천 8경 명소 가운데 하나인 부천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곳곳에 가을꽃 60여 종 2만 본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부천시는 충이동 양묘장에서 재배한 가든멈 국화를 시작으로 아스타, 트렐리스, 메타세쿼이아 등 꽃과 나무로 공간별 특색을 살려 가을 정취를 선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시회에서는 들꽃 부케 만들기, 식물 리스 만들기, 소원 등 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매년 계양구청 남측 광장에서 열렸던 가을꽃 전시회가 올해는 계양 아라온 수양원을 배경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수변에 조성된 코스모스 꽃길 9km 구간과 함께 국화와 야생화 등 가을꽃 천망송이가 나들이객들을 만납니다. 소고기 피진 않았는데 향기가 이렇게 걸어오는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우선 날씨가 너무 좋았고 하늘도 푸르고 아이들이 이제 오는 길에 단풍이 조금 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보면서 얘기하면서 왔었던 것 같아요. 지난 8월 22일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유가족 모임은 오는 9일 오후 3시에 화재 현장 인근에서 부천 화재 참사 49일을 맞아 시민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시민 추모제 시작 전 부천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 헌화와 추모 포스트잇 작성 등 사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천 화재 참사 유가족 모임은 시민 추모제 이후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소방과 경찰에 대응해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현장 감식 결과와 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 등을 토대로 후속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계양구가 원도심과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확충에 나섭니다. 구는 계양문화회관 부근과 서운근린공원 인근, 계양산 전통시장 부근 등 권역별로 주차타워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총 335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 보상과 실시 설계 등이 추진 중입니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원도심 핵심 상권인 계산택지 상업지역에 공영 주차타워 건립을 완료하는 등 주차장 10곳, 533면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 매니저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810호 객실 에어컨의 연결 전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호텔 관계자가 화재 경보기를 껐다가 재작동시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무 중인 호텔 매니저가 화재 경보기를 임의로 정지시키고 화재 사실을 확인한 후에서야 재작동시킴으로써 2분 24초만큼 투숙객들의 피난이 지연되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은 또 도어 클로저 미설치와 비상구 방화문 개방, 간이 완광기 미비치와 소방안전 교육 미비 등이 화재를 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기안전 매트 구조 과정에서 투숙객 2명이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서는 매트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었지만 사망 원인을 소방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환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지난달 17일 부산에서는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한 30대 여성 환자가 4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구급대는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느라 무려 92번이나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렇다면 병원은 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걸까요? 첫째, 전문의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꼽힙니다. 둘째,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 부족. 셋째, 필요한 의료 장비와 시설 부족. 넷째,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꼽힙니다. 그리고 다섯째, 의료진의 피로도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핑계를 대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병상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거나 의료진의 피로를 이유로 환자를 안 받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가 빈발하자 119 구급대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서는 응급 환자 이송 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응급의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너무 오래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나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까 겁이 납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릎을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고 상승 거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7월 8,884건이었던 것이 8월에는 6,114건으로 줄었는데요. 7일까지 집계된 9월 매매 건수는 1,941건에 그쳐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았지만 8월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또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중 상승 거래는 48.5%로 절반을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당분간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가 2만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2,500여 건을 심의하고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만 9천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심의했는데요. 이 중 2만 2,500여 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했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 제2의료원 설립사업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지 않았는데요.
제2의료원의 설립 타당성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인천의료원이 지난해 113억 원, 올해도 107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만성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내년 출연금을 180억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시는 이번 복지부의 계획서를 낼 때 인천의료원과 달리 제2의료원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의료원의 활용 방안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이번에도 불발되면서 시가 계획한 2029년 개관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는 복지부의 보완 사안을 검토해 올해 다시 한번 예타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제2의료원은 부평 캠프마켓 A구역 4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21개 진료과 400병상 규모로 총 사업비는 3,07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매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학생 수는 지난 2020년 413명에서 2021년 593명, 2022년 755명, 지난해 1,1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는데요. 올해도 8월까지 누적 인원이 9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전면 등교가 확대되는 등 학습 환경이 급변한 점이 최근 몇 년 사이 학생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과 민간지정 상담센터에서 고위험 진단을 받은 학생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학생을 진단 치료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 대비 21.6% 감소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 현황을 보면 2024년 9월 3주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국 환자 572명의 약 52%입니다. 발생 환자 301명 중 약 81%인 246명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파주 115명, 고양 43명, 김포 38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관련 사업 이자 금리를 1.8%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 대상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 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 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인데요. 경기도는 경기 아리백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 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 지원 사업은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김포시에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 사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 지역 33개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곳이 절반 가까이 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보면 전체 33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이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36%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 감축에 그치며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4.1%, 2022년 4.5%, 지난해 5%로 매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양경찰청과 인천대, 남동구와 미추홀구, 서구, 중구, 부평구, 강화군 등 6개 시설관리공단, 인천시 교육청, 경인교대, 건설기술교육원, 한국폴리텍, 강화군과 동구, 온증군 등도 감축 목표인 36%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률 1위인 인천시는 55.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항공안전기술연구원과 인천관광공사, 인천도시공사, 연수구 등이 50% 이상의 감축률을 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